유럽 경찰들이 소매치기를 검거해서 나의 물건을 돌려받는다. 이런 생각은 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촬영을 하면서 어둡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카메라를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켜봤습니다. 그나마 좀 해가 있을 때. 근데 해가 있다고 해도 비가 오고 있어서. 근데 진짜 네덜란드는 그냥 여름을 제외한 모든 다른 계절에 매일매일 비가 온다고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아서 뭐 오늘도 그냥 흐리고 비 올 것 같은 날씨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낮 시간이라 그런지 그래도 그 조명 없이 그나마 좀 밝지 않나요? 썸네일 보고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그 소매치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실은 이 소매치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소매치기 이야기를 하려고 소매치기 이야기를 해서 영상을 찍은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구나. 나름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나는 실은 그때 뭐라고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찾아봤는데 지금 오늘 찍으려고 하는 스크립트 쓴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변한 게 없군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럽 여행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사는 사람도 많이 걱정을 하는 소매치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소매치기 이야기는 유럽 여행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유럽을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많이 검색도 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을 거예요. 뭐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태리 여행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붙잡아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붙잡아서 이렇게 구석으로 구석으로 끌고 가서 손바닥을 이렇게 폈는데 여기에 복대 풀어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근데 이게 약간 웃기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지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가능성이 있어. 그 복대를 풀라고 했던 얘기들이. 이게 왜 그런지 좀 제가 뒤에 가면 또 얘기가 나올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정말 그냥 훔쳐만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뻔뻔하게 뭐 기차역에서 그 수트케이스 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이걸 들고 도망간다던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은 없어요. 그럼 다들 이제 궁금하시겠죠? 언니는 어떻게 19년 해외 생활을 했으면서 소매치기를 안 당했나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운이 좋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당하신 다른 분들은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뭐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기타 다른 이유라면 나는 소매치기 하기 아주 조금 더 힘든 유형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매치기들에게 그 아주 조금 더 힘든 유형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팁은 가방은 무조건 크로스백입니다. 그러니까 백팩, 숄더백 안 되고요. 에코백도 안 됩니다. 에코백, 숄더백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어깨에 이렇게 맸을 때 이거를 이렇게 낚아채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가방. 그리고 크로스백을 멜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크로스백을 이렇게 맨 상태에서 이거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가 지퍼가 있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다녀야 돼요. 약간 오바삼바 하는 것 같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 여행을 갔을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가방은 내가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와 한 몸입니다. 절대 떼어놓으시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도 이거 안고 드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식당 가서도 이거 절대 풀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방을 맨 상태로 이렇게 가방을 제 무릎에 놓고 이 상태로 밥 먹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로 가방을 누가 가져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지인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런던에서 이 언니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밤에 놀러 나간 거예요. 밤에 놀러 나가서 가방을 그냥 의자에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의자에 이렇게 걸쳐 놨는데 친구들이랑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게 술집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정말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방은 무조건 크로스백으로 가지고 다니시고 얘는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와 떼어놓을 수 없다. 나와 한 몸이다.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테이블에 물건을 두시면 안 돼요. 이걸 제가 유럽에 오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소매치기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핸드폰, 특히나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그냥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으면 누가 가져가기가 정말 쉽고,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는 테라스, 유럽 같은 경우는 테라스에 많이 앉잖아요. 이렇게 테라스석에 앉았을 때 이 여러분의 지갑과 핸드폰을 노리고 있는 정말 그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들 사이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왜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 가면 메뉴 본다고 테이블 위에 물건들 그냥 올려놓고 우르르 가서 보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처럼 뭐 화장실 간다고 뭐 물건 놓고 이거 자리 내가 맡은 거니까 집 놓고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테이블에는 적어도 한 사람이 남아서 가방을 지키고 있다. 우리 물건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버릇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인이 박혀가지고 무조건, 저는 지금 외국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그러는데 무조건 한 사람은 테이블에 남아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테이블에 남아서 그 가방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핸드폰은 무조건 이런 케이스로 고리를 걸어서 손목이나 이렇게 목에 거셔야 돼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끈이 길죠? 이게 왜 끈이 길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이 케이스에 넣은 상태로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이러고 찍어요. 그래서 몸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핸드폰 없으면 여행도 거의 못해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지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에 개인정보나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한번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게 핸드폰을 잃어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모두 잃어버리는 거고, 뭐 카드가 연동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다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무조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암스테르담 갈 때도 무조건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서 고리 걸고 다녀요. 아니, 왜냐면 로테르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살았다고, 여기서는 그래도 좀 내가 소매치기를 덜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심지어 암스테르담 갈 때 그렇고, 이번에 포르투 갔었잖아요. 포르투 갔었을 때도 이거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갈 때 필수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관 옆에 놓고서 항상 이거 마지막으로 핸드폰 케이스 바꾸고 나갔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핸드폰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 유럽 애들은 생각보다 최신형 핸드폰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많이 훔쳐가는 타깃이 되는 이유는 최신형 핸드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저가형 핸드폰보다는 아이폰이나 그 최신 삼성 갤럭시 폰 이런 게 더 값을 많이 쳐주지 않겠어요? 소매치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핸드폰이 많이 타겟이 되니까 핸드폰은 언제나 얘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아이템이다.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핸드폰은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기타 여담 같은 걸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쇼핑을 하셨어요. 쇼핑을 하셨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 쇼핑한 짐을 숙소에 두고 오세요. 이게 특히나 한국에서 유럽 오시는 분들 중에는 택스 리펀 같은 거 생각을 하셔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좀 비싼 명품들 같은 거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물론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명품 같은 거 쇼핑하는 분들은 특정 브랜드가 티나는 종이 가방 이런 거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훔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 리스본에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어떤 중국인 관광객이 그 명품을 쇼핑한 뒤에 그 택시를 탔던 거예요. 택시를 타고 호텔에서 내리면 택시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면서 가방을 이렇게 드는데 이 가방을 그대로 낚아채서 이렇게 도망갔던 호텔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훔치기로 결심을 하면 못 훔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뭐 식당 같은 데나 특히나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내려놓고 밥 먹을 경우에는 훨씬 더 소매치기를 당할 취약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비싼 쇼핑을 할 거다 그러면은 차라리 좀 번거롭더라도 호텔에 가서 짐을 두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약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공항에서 막 내리거나 아니면은 공항으로 갈 때는 택시를 타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공항철도랑 이런 게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안전한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적어도 공항철도로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나는 돈이 너무 아깝다.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공항철도로 가는 그 디렉트 트레인을 타는 역까지 간다던가 아니면 뭐 적어도 도심 내를 벗어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그 짐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택시를 타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챙겨야 될 짐이 하나 더 느는 순간 주의가 분산되고 이거는 정말 노리기 쉬운 타겟이 돼요. 소매치기들한테는. 왜냐면 저 사람은 이 짐도 지켜야 되고 이 짐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 정신없을 때 이거 가져가야지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공항에서 막 내렸을 때는 약간 내가 처음 온 나라고 이러니까 약간 어리버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공항 택시는 좀 비싸니까 우버나 볼트 같은 걸로 택시를 불러서 숙소까지 가는 게 만약에 너무 부담스럽다 할 경우에는 뭐 적어도 공항철도에 내려서는 당연히 택시를 불러서 숙소까지 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는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왜냐면 소매치기들이 나는 내 물건을 훔친 한 명의 소매치기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얘네들은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쫓아갔을 때 오히려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그 칼 같은 거나 이런 그 흉기 같은 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도망을 간 경우에는 그 자기들 일행, 그 자기를 조직 내도 조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물건은 잃어버렸을지언정 나의 안전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은 그 보험사에 제출할 때 그 내가 잃어버린 물건 같은 경우가 어떤 거 있다 이런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가져가시는 물건 편하게 미리 그 사진을 좀 찍어주시는 것도 추천해요. 그리고 경찰서에 일단 가시잖아요. 가시면 이런 일은 흔하기 때문에 정말 천지삐까리로 일어나기 때문에 폴리스 리포트 잘 써줍니다. 하지만 이 유럽 경찰들이 소매치기를 검거해준다라는 건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얼마 전에 봤던 뉴스 보고 진짜 정말 빡쳤던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 베네치아에서 소매치기를 한 돈으로 베네치아에 3억짜리 집을 샀대요. 그러면은 얘는 그 3억을 모을 때까지 안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경찰들이 소매치기를 검거해서 나의 물건을 돌려받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제로. 제가 영상 시작에 말했지만 제가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운이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연어불이 만약에 소매치기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그냥 운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부주의했나?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나? 그랬으면 소매치기를 안 당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몇 년 동안 프라하 살고 심지어 가이드이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분도 대중교통에서 그 백팩 가방에 있던 그 현금 들어있던 봉투를 털린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분은 그날도 가이드 하던 손님분들께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매치기를 당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운이 안 좋아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아서를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그 소매치기들은 우리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프로라고 부르죠. 그 소매치기들은 이걸로 밥 먹고 살아요. 그 말인 즉슨 그놈들은 범죄의 프로라는 뜻입니다. 밥 먹고 이것만 생각하는 애들이고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애들이요. 그런 애들을 내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매치기를 당한 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다. 정말 훔쳐간 그놈들에게 쌍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하는데 적어도 몇백만 원, 특히나 유럽에서, 한국에서 유럽을 오는 거라면 몇백만 원 되게 우습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저런 위협이 없이 여행을 하는 것이지만 혹여나 정말 만에 하나 저런 일이 생겨도 여러분 몇백만 원을 써서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여행을 즐기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서 걱정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정도가 마무리될 수 있겠고요. 나중에 또 만약에 오늘 영상이 좀 반응이 좋다면 오피셜은 아니고 제 뇌피셜로 왜 유럽에 소매치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썰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떠나는 소매치기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후속 얘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관심 보여주시면 제가 후속 영상 좀 더 빠르게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